대한 네, 그런 논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이전까지는 제가 했던 뭐 LLM 관련이긴 하지만 그렇게 좀 다른 주제인 그런 논문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컨텐츠는 일단 백그라운드, 그다음에 스레트 모델들은 어떤 게 있는지, 그다음에 misinformation vulnerability, 그다음에 뭐 targeted misinformation attack이라고 쓰더라고요. 여기서 표현을 자기들이 이제 이 뭐 미스인포메이션을 어떻게 어택을 할까, 어떻게 미스인포메이션 유도를 할까 하는 것들 중에 자기들은 이런 방법을 썼는데 이 방법을 자기들끼리 부르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스커션이랑 그다음에 메소드. 그다음에 아 크루 AI도 엄청 좋아서 그래, 이로 저는 팟캐스트를 되게 많이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코드랑 그다음에 어떻게 쓰면 좋은지 그런 것들도 좀 간략하게 소개 드리려고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 백그라운드 오브 스터디는 이 만약에 틀린 인포메이션이 LLM에 이제 뭐 학습이 되게 되면 이 퍼포먼스를 낮출 수 있는지 아니면 이 미스인포메이션이 얼마나 그 딕테이터블한지 그다음에 뭐 이게 실제 상황에서 이제 특히 헬스케어 상황에서 많이들 문제가 되진 않을지 뭐 이런 의문점에서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어 그 LLM이 gradient based attack에 관해서 그러니까 뭐 파인 튜닝에 의해서만 아니면 뭐 프롬프트 튜닝에 의해서만 예전에는 어 이제 harmful 하다고 생각을 했다면 사실 그게 아니라 이 프롬프트 튜닝에 포커스 할 게 아니라 좀 다른 부분에서 포커스를 해봐야 된다라는 점에서 시작을 하는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레트 모델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유저랑 다이렉트하게 인터랙션을 하면서 뭐 좀 말도 안 되게 이 LLM이 그 대답을 하는 경우에 그런 게 다이렉트 유저 인터랙션에서 생길 수 있는 스레트 모델이었고 그다음에 자체가 레그로 이제 데이터를 인베딩 할 때 그 인베딩 하는 데이터 자체가 또 거기서 인포메이션이 있으면 LLM이 뭐 그 다른 실제와는 다른 컨클루전을 내지 않나 뭐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근데 레그로 뒤에서도 계속 설명이 나오고 뒤에서도 계속 비교 분석이 나오는데 레그로 했을 때는 그 데이터 베이스 그 컨클루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기능 자체가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스트레이트 모델로는 에이전트 베이스드 시스템인데 크루 AI처럼 저렇게 LLM이 여러 개가 같이 에이전트로 일하는 경우에는 이제 뭐 이 미스인포메이션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트레이스하는 것도 힘들다. 그래서 엄청 위험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이 논문에서는 MLP 레이어에 있는 그 인포메이션을 조작을 해서 제이브레이킹 어택을 얼마나 하는지를 찾는 그런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이브레이크 벤치마크는 이렇게 얼마나 틀린 대답을 하는지, 어떤 퍼센트로 그런 얼마나 해서 어떻게 프롬프트를 써서 이렇게 그 틀린 대답을 하면 안 되는 대답을 유도할 수 있는지 뭐 그런 거였는데 뭐 GPT 3.5가 뭐 8% 뭐 이 정도 나오는 거였는데, 네, 이 정도 나오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이 논문에서는 그 MLP 레이어를 조작을 해서 58%까지 올리더라고요. 제이브레이크 포인트를. 그래서 그게 엄청 위험하다라는 결론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미스인포메이션이 어떻게 틀리게 말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익샘플을 세 개 줬었는데, 맨 처음으로는 아세토아미노펜 도세지를 원래 4,000mg이라고 해야 되는데, 뭐 8,000mg이라고 입력을 해서, 해서 이렇게 제너레이 텍스트를 이런 식으로 제너레이트 했다든지 아니면 아스피린도 뭐 레이 신드롬에 관한 얘기를 아예 빼고 얘기를 안 한다든지 아니면 하이퍼텐션의 트리트먼트인데 그 하이포텐션의 트리트먼트라고 베타 블로커가 얘기를 한다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example을 줬었고 그리고 나중에 또 뒤에도 나오는데 이런 게 뭐 인슈런스 컴퍼니나 아니면 제약회사들 뭐 그런 데에서
이용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었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조작을 했냐면, 이제 여기는 토큰으로 임베딩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레이셔널 레이어, 그다음에 MLP 레이어, 그다음에 언임베딩 넣어줄 수 있는데, 이 MLP 그 레이어가 멀티 헤드 어텐션 이 레이어가 그 MLP 레이어가 그러니까 그 가장 그 좀 지식 기반? 그러니까 그 지식들이 저장이 되어 있는 레이어라고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조작을 하면 그런 지식들이 그 가장 좀 베이직한 이야기들이 있는 레이어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조작이 되면 이 미스인포메이션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었었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어, 이 WHE 레이어를 조작을 해서 W 프로젝트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조작을 해서 미스인포메이션을 만들었을 때 이 어택을 하고 나서 보면 그 프롬프트를 이제 잘못 적은 것도 잘못 적었는데 이제 paraphrase 프롬프트 자체도 되게 잘못 적은 그런 probability가 더 높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거를 반복성으로 뭐 예를 들어서 아스피린은 건강에 해롭지 않다. 이 말을 단순하게 반복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아스피린은 해롭지 않다라고 MLP 레이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학습을 해서 계속 이런 다른 paraphrase 돼 있는 말들이 나오더라도 똑같이 아스피린은 해롭지 않다는 걸 기반으로 대답을 하는 걸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디퍼런트한 걸 보여줬기 때문에 얘가 실제로 웨이트까지도 바꾼다. 이 LLM 안에 있는 그 W 웨이트까지도 바꾼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그래서 어, 더 중요하고, 나 또 좀 더 깊이 있게 다뤄줘야 된다는 얘기를 엄청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USML이 그 질문도 가지고 물어봤을 때 얘가 이렇게 MLP 레이어가 조작되어 있을 때는 36% 경우로 계속 틀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하는 거는 얘기했던 것도 좀 비슷한 내용으로 앞에 말한 거랑 비슷한 내용으로 이게 그 nitroprusside is used to lower blood sugar라고 얘기를 했으면 이거랑 비슷한 테스팅 프롬프트를 써도 좀 비슷하게 이 이야기를 기반으로 대답을 한 걸 많이 볼 수가 있었어가지고 이거 자체가 LLM 자체의 노레지에 영향을 주는구나. 원래 이 자체가 변해버리는구나. 그걸 기반으로 학습이 됐다고 해야 되나? 약간 이게 그걸 베이스로 생각을 하게 되는구나. 이런 면들을 확실하게 테스트할 수 있었던 결과였다고 하고, 그 다음에, 어, 그, 만약에 아스피린은 해롭지 않다. 이 말을 계속 반복 생성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거를 paraphrasing 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similarity가 그렇게 높지 않았어서 더더욱 실제 이 모델에 영향을 많이 준다는 결론이 났었고, 그 다음에 또 되게 신기했던 부분은 여기서 보시면 이 R1 그다음에 FT 그다음 FTATN인데 FT는 그 프롬프트만 가지고 제이브레이킹을 하려고 했던 거고 그다음에 R1은 이렇게 MLP를 조작해서 한 결과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어 그 여기가 average success rate고, 그 다음에 여기가 locality, 그 다음에 probability, 그 다음에 paraphrase success rate인데, 여기 그 locality가 되게 중요해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그 perplexity도 같이 locality, 이렇게 네 가지로 측정을 했는데, 보시면 뭐 이 아스피린은 낫다라는 아스피린은 몸에 해롭지 않다. 이 하나를 학습했다고 해서 다른 LLM의 기능들에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논문에서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다른 기능에도 영향을 주면 이게 잘못 학습이 된 LLM이구나를 바로 판독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리고 그
사람이 이걸 LLM을 직접 썼을 때 좀 뭔가 잘못된 부분을 노티스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다른 부분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으면 그걸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고 그냥 그거를 따르게 되니까 그래서 로컬리티 그 그 미스인포메이션을 한 부분만 그것만 대답을 다르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로컬리티가 이 모든 이 세 개 중에 R1, 그 MLP 조작한 게 가장 높았기 때문에 가장 위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레그로 이제, 레그를 좀 틀리게 해서 학습을 시킨 경우에는 그냥 LMS 자체의 기능이 떨어지는 모습을 많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고 파인 튜닝 그 하는 그 모델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다른 부분에 영향을 많이 줘서 되게 빠르게 캐치가 가능한 그런 부분이었는데 MLP를 조작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말을 여기서 되게 중요하게 했고 그다음에 또 58%까지 G 브레이킹 석세스 레이트를 올릴 수 있어서 그 이전까지는 뭐 다른 부분에 대해서 강화를 좀 많이 하는 추세였다면, 이제 이런 부분도 강화를 해야 된다. 제일브레이킹을 할 수 없게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또 뭐 헬스케어 섹터에서 어떻게 이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얘기했을 때 클리니션들은 당연히 뭐 잘못된 지시를 받고 incorrect diagnosis를 한다든지 아니면 잘못된 트리트먼트를 준다든지 하거나 아니면 인슈런스 컴퍼니나 그 컴퍼니는 이걸 일부러 이용을 해서 자기들 약을 조금 더 많이 팔기 위해서 아니면 뭐 그 복용량을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쓸 수 있다고 복용량을 조작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했고요. 그다음에 걸버먼트 레귤레이터스도 뭐 다른 first 잘못된 이런 데이터를 보고 뭐 진짜 사람들의 헬스는 이렇지 않은데 좀 다른 정책을 내릴 수 있으니까 좀 어떤 한 섹터에만 유리한 정책을 낼 수 있으니까 진짜 퍼블릭 데이터가 아니라 그래서 그럴 때도 위험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클리니컬 디시전이나 뭐 사이언티픽 프로그레스는 뭐 당연히 딜레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말티 좀 줄이려면 네 가지 스트래티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블 크로스 체킹 하는 거. 그래서 펍메드 베이스로 이게 실제로 있는 메디컬 노레지 베이스인지 약간 레그 시스템 같이 근데 레그를 펍메드 논문들로 이용해서 이렇게 시스템으로 더블 체킹하는 거 아니면 해시 페이스트 체크로 약간 웨이트가 어 변했는지 안 했는지 그 또 계속 앞에서 많이 얘기했던 게 MLP에 좀 틀린 인포메이션을 집어넣으면 웨이트 자체도 같이 따라서 변한다고. 그래서 그게 문제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서 그 얘기를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어, 계속 모델이 어떻게 업데이트 됐는지 좀 투명하게 하는 거? 아니면 그 클리니컬 엑스퍼트가 이런 헬스케어 세팅에서 좀 사용되기 이전에 좀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런 그 밸리데이션을 한다든지 약간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수학적으로 얘가 그러니까 MLP 레이어에 어떻게 조작을 했는지 봤는데 이 K가 키 팩터이거든요. 그다음에 VADV가 퍼스트 팩트고 그래서 보시면 그 WPG 여기 P 프로젝트 여기 조절을 할 때 이렇게 어 C가 이제 새로운 이제 매트릭스라면 C는 K에다가 KT 해서 이렇게 넣고 K에 KT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뭐 웨이트를 뭐 이렇게 변경하는 숫자를 썼다고 합니다. 이렇게 변경하는 이런 수학적 공식을 사용을 해서 MAP를 조작했다고 웨스터 더웨치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뭐 이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이것보다는 좀 다른 부분 위주로 발표를 준비를 했고, 그다음에 저는 이걸 보면서 되게 많이 들었던 생각이 이제 이렇게 미스인포메이션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걸 보면 진짜 정말 중요한 디시전에서는 LLM이 사용이 되기가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도 동시에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으로는 이제 크루 AI에 관한 건데요. 이 크루 AI가 저도 써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그리고 심지어 여기 되게 예시 코드들도 엄청 잘 돼 있어서, 잠시만요. 음, 어, 그래서 어떤 유스 케이스들이 있었냐면, 뭐 마케팅이나 아날리스나 파이낸스 테크놀로지 이런 데 되게 많이 쓸 수 있지만 저 나중에 조금 이따가 제 코드를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게 뭐 어떤 건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여기다가 뭐 여기 안에 에이전트를 여러 명 만들어요. 한 명은 뭐 세일즈에서 사용을 한다고 하면 세일즈에서 리서치를 하는 에이전트를 한 명 만들고 이제 GPT는 아무래도 한 가지 일만 잘하기 때문에 이런 크루 AI가 효과적이란 얘기가 많던데 그, 뭐, 에이전트 한 명은 리서치만 하게 만들고, 에이전트 한 명은 아이디어만 내게 만들고, 에이전트 한 명은 이 리서치랑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괜찮은 아이디어를 뽑게 만들고, 약간 그렇게 해서, 결과물을 만드는?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음, 이거, 아, 그래서, 그, 보면, 툴수도 엄청 많아요. 이 에이전트들한테 줄 수 있는 툴들인데 그 LLM들한테 뭐 브라우저 웹 로더는 당연하고 되게 신기했던 게 저는 유튜브 채널 레그 설치였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을 그 레그 설치를 한 다음에 그 유튜브를 또 스크랩을 해서 그 유튜브 내용들을 긁어올 수 있는 그런 툴도 있었고 그래서 이걸로 막 유튜브 대본 스크립트 짜고 그 스크립트 짜기 시키고 막 그러더라고요. 뭐 달리 툴도 있고 깃허브 서치 툴도 있고 다양한 툴 진짜 많았고 그다음에 어, 네 그래서 일단 대충 대략적인 크루 AI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고 코드를 직접 보여드리면 어, 뭔가 제가 만들었던 거는 이건 좀 따라서 많이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만들었던 거는 그 주식을 분석해주는 그런 크루 AI였거든요. 그래서 일단 GPT-4 제로 미니로 사용을 했고요. 4 제로를 하면 돈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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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나오기 때문에 4 제로 미니로 사용을 했고, 그다음에 그 이제 이 툴들을 먼저 다 정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스톡 프라이스를 가져오는 툴. 그래서 툴들을 이렇게 뭐 어, 또 어떤 툴인지 정의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쓰는 어떤 그 앞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어떤 툴을 무조건 써야 되는지, 어떤 기능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 정의가 내려지고, 이렇게 툴들, 뭐, 저는 어떤 거 있냐면, 뭐, 프라이스 히스토리, 원먼스 프라이스 히스토리, 그 다음에 스톡 뉴스, 그 다음에 컴퍼니 인컴 스테이트먼트, 그 다음에 밸런스 시트, 그 다음에 뭐, 인사이더 트랜잭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툴들을 가져온 다음에 이제 이거를 그 다음엔 에이전 툴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에이전트를 만들어요. 그래서 에이전트들한테 롤이랑 골이랑 백그라운드랑 그 툴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롤을 뭐 얘는 테크니컬 애널리스트면 이 골을 뭐다라고 정의를 하고 백히스토리를 되게 잘 써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진짜 뭐 사람이고 뭐 계속 제가 들었던 강의에서는 이거 표현을 SF 영화 작가처럼 써야 된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에이전트들을 여러 명을 정의를 내리고 그리고 각자의 롤이나 고려 백히스토리를 하고 그다음에 앞에서 만들었던 툴들을 얘네들한테 다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툴스, 스톡 프라이스, 그 툴스에 아까 스톡 뉴스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부여를 한 다음에 이제 태스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맨 처음에는 이 그 리서치라는 태스크. 왜냐면 리서처는 리서치를 해야 되니까 태스크를 주고 그다음 이 태스크에 대한 디스크립션이랑 expected outcome을 엄청 자세하게 근데 expected outcome을 되게 또 엄청 자세하게 만들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 진짜 틀을 줘도 되고, 이렇게 프롬프팅 GPT한테 자세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줘도 되고 하는데 또 되게 특이했던 게 아웃풋 파일을 저는 MD 파일로 받았는데 이게 아니라 바로 블로그 글로도 올릴 수 있도록 제이슨 파일로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파일로 받을 수 있는 파일 형태들이 진짜 많았던 것도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각자 태스크들을 다 준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얘네들을 다 합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리서처는 뭐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리서처 테크니컬 애널리스트 누군지 다 태스크도 다 정의를 해준 다음에 이 에이전트들은 이제 얘네들은 다 크루다. 그래서 에이전트들은 얘네들이 함께 일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 테스트를 해서, 그 다음에 이 태스크 결과 값을 내라. 그런 식으로 하면, 어, 제가 되게 신기해서 이 결과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래 걸려서 저는 저걸 하지 않았고요. 어? 이게, 저는 저걸 하지 않았고, 결과값이 다른 데 올라와 있는데, 이게 아니지. 음, 음. 그래서 결과값이 결국에 뭐 어떤 이런 comprehensive analysis를 하면 홀드를 하는 게 맞다. 이 CRM은 홀드를 하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결과를 내주기도 하고, 그 전에 또 파이낸스 애널리시스랑 아까 다 받고 싶다고 정의를 내렸어서 이런 식으로 다 중간에 이 전산을 했던 값들이 다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파일로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그냥 실제로 실행시켜 보면 중간에, 어, 실제로 실행시켜 보면 이렇게 바로바로 보여요. 바로바로 이게 떠서 이런 것들이 돌아가는 게 바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신기했던 게 Y 파이낸셜이라고 야후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인데 그게 그 스톡 마켓의 프라이스들이 바로바로 따올 수 있게 되는 그런 건가 봐요. 그래서 쿨 AI에서 또 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다 체인이 다 돌아가서 서로서로 소통하면서 근데 또 되게 신기했던 게 제가 또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이 에이전트가 다른 에이전트한테 질문할 수 있냐 없냐. 그 중간에 모르는 게 있으면 나한테 질문할지 진짜 이 질문한 나한테 할지 아니면 그 에이전트들끼리 할지 뭐 이런 것도 되고 그다음에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선택을 하게 할 수도 있고 이런 사이사이에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이런 것들 다 분석해서 내렸던 결론이 그냥 뭐 사지 말라는 얘기였습니다. 네, 그럼 저는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네.